자, 그리고 또 엄청 중요한 허쉬와 블랭 차트. 요거는 이해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앞에 거는 그냥 이해 없이도 그냥 무지성으로 암기하셔도 되는데 얘는 이해가 안 되면 머리가 아픕니다. 자, 그럼 다시 상황 리더십 이론의 전제. 상황에 따라 효과적 리더십이 다르다. 뭐 당연한 얘기예요. 상황 전문적 리더십이니까. 허쉬 블랭 차트 상황을 구성원의 성숙도로 상정했다. 직무 성숙도 앤드 심리적 성숙도. 직무 성숙도가 뭐냐? 쉽게 말하면 능력이에요, 능력. 심리적 성숙도, 일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지 뺀질거리는지 그거예요. 그럼 기준이 두 개예요. 그럼 기준이 두 개면 높다 낮다 높다 낮다. 케이스가 몇 개 나와요? 네 개가 나오겠죠. 능력치가 낮은데 일도 안 해. 첫 번째. 능력치가 낮은데 열심히 해. 세 번째. 능력치가 높은데 일을 안 해. 네 번째. 능력치가 높은데 열심히 해. 이렇게 케이스가 네 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당연히 뭐가 제일 이뻐요? 능력치가 높은데 열심히 하는 애들은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쌤들한테 막 뭐 달달 볶고 이런 걸 안 하잖아요. 왜? 쌤들은 보니까 능력치가 높은데 열심히 하니까. 그럼 그 뭐 하면 돼요? 내비두면 돼요. 내비두면 그냥 알아서 해요. 근데 만약에 애가 있는데 능력치가 낮은데 안 해. 내 친구 보니까 내비두던데. 딸내미가 있는데 딸내미가 이제 거의 저희 친구 중에 학교를 제일 빨리, 아니 결혼을 제일 빨리 한 애예요. 딸이 고1이래요. 그 제 친구가 고1 아빠예요. 근데 애가 하여튼 이제 야 나중에 뭐 시킬 거야? 그랬더니 일단 공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모르겠어. 뭐 지가 뭘 하고 싶은지. 그래서 야 그러면 시켜야지. 시켜면 안 해. 그래서 그냥 내비두고 있어. 그러니까 공부 쪽으로 아닌 것 같은데 당연히 안 하려고 한대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겁나 빡시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론에 따르면 자 그러면 일단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건 좀 이따 결론이고 쌤들이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이것만 가지고 물어보기도 해요. 아니 이걸 딱 던져주고 자 그러면 다시 M1, M2, M3, M4를 한 번씩 다시 얘기해 볼게요. M1 능력치가 낮은데 열심히 안 해요. 뺀질거린 게 M1이에요. M2 능력치가 낮은데 열심히 해요. M3 능력치가 높은데 열심히 안 해요. M4 능력치가 높은데 열심히 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이걸 M1, M2, M3, M4라고 이제 가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M1에 따르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쭉 올라갔더니 어디?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숙도일 때는 여기를 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지, 시, 형. 자 그럼 M2일 때요. 그럼 M2일 때 쭉 올라가 봤더니 만나는 점이 여기에요. 그럼 이 4분면 중에서 여기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M2인 애는 뭘 해야 된다? 지, 도, 형이 리더십으로 적당하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M3일 때 올라가 봤더니 어때요? 여기서 만나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지, 원, 형이라는 데. 일단 이름 먼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M4일 때는 올라갔더니 뭐? 여기서 만나요. 그래서 위, 임, 형. 일단 요거 먼저 암기할게요. 그래서 M1, M2, M3, M4 지, 시, 지도, 지원, 위, 임. 그래서 어떻게 된다? 지, 시, 도, 원 해야 돼요. 지시한다고 애들이 다 듣는 게 아니라 애들이 지시도 원해야. 지, 시, 도, 원해야. 그리고 나서 이거는 쉽죠? 왜? 능력치가 높은데 열심히 하니까. 그냥 내비두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냥 내비두면 된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M1일 땐 지시, M2, 지도, M3, 지원, 지시도 원해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뭐까지 연결. 지금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라고 하면 여기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자, 여기서 이게 X축이고 여기를 Y축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과업이에요. X축이. 그리고 여기 Y축이 뭐가 되는 거고? 얘가 관계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쪽이 여기 0에서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과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관계가 높아지는 거고. 자, 그러면 일단 다시 여기 4개 중에 여기는 여기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과업이 어때요? 과업은 많이 와 있죠. 근데 관계는 어때요? 올라와 있는 건 별로 안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시형일 때는 과업이 높고 관계는 어때요? 낮은 거예요. 이거 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로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지금 X도 어때요? 많이 왔죠. 그리고 Y도 어때요? 많이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 G도는 어떻게 돼요? 과업도 높고 관계도 높은 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이 반대는 어떻게 돼요? 얘는 과업도 얼마 안 가고 관계도 얼마 안 가는 거예요. 과업도 낮고 관계도 낮은 거예요. 그럼 다시 G는 어떻게 돼요? 과업은 많이 와요, 안 와요? 얼마 안 와요. 근데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관계는 많이 올라오죠. 그래서 과업은 낮고 관계는 높은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가 아니더라도 그냥 개념으로 이해를 해봐도 어때요? 지시형이에요. 얘가 능력치가 낮은데 뺀질거려 일을 안 해. 그럼 기본적으로 얘네는 능력치가 다 낮은 애들이에요. 그럼 주로 무슨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일 얘기는 많이 해야 돼요. 이쪽의 애들은 일 얘기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얘는 뺀질거려. 그러니까 별로 안 이뻐요. 그러니까 굳이 밥을 사주고 그러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래서 관계는 낮은 거예요. 그냥 얘한테 일 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얘는 어때요? 지도형은? 얘는 그래도 이뻐요. 능력치가 낮은데 되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일로 와봐. 내가 일 가르쳐 줄게. 그래서 열심히 일 얘기는 하지만 끝나고 뭐 하냐? 끝나고 뭐 같이 밥 먹을래? 내가 밥 사줄게. 이러면서 데리고 와서 밥 사줘 가면서까지 뭐까지 신경 써요? 관계까지 신경 써요. 이러니까 과업도 높고 뭐도 높은 거예요? 관계도 높은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일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둘 다 능력치가 높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일 얘기는 둘 다 낮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차피 어때요? 위명은 할 얘기가 없어요. 알아서 잘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일 얘기도 할 필요도 없고 별로 밥 사주고 어쩌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비두면 돼요. 근데 얘는 어때요? 일 얘기는 별로 할 필요는 없어요. 능력치가 좋으니까. 근데 자꾸 뺀질거리고 일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얘는 좀만 좀 다독여주면 야, 너 능력치도 좋은 거 이렇게 안 해. 좀만 하면 너 잘할 수 있잖아. 그게 밥 사줘가면서 관계는 좀 어떻게? 높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각 스타일에 따른 리더십을.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앞에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혼자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M1 낮은 능력, 낮은 동기. 그래서 높은 거, 낮은 관계. 그리고 지시. 구성원들이 목표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대요. 감독, 적, 지시. 그리고 M2 낮은 능력, 높은 동기. 높은 거, 높은 관계, 도. 이게 다 요쪽이 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리더, 구성원들의 팀 정신 함양, 참여 유도. 그리고 M3 높은 능력, 낮은 경기. 낮은 거, 높은 관계, G1 경청, 칭찬, 피드백. 좀만 좀 이게 땡겨주면 얘는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M4 높은 능력, 높은 동기. 뭐 별 할 얘기가 없어요. 워낙에 알아서 잘하니까. 그래서 통제 지시적 행동을 줄이면서 자율성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괜히 불러다가 뭐 하면 더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그냥 내비둬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요건 나중에 쌤들도 이제 리더가 되시면 애들의 이제 상태를 보고 아 얘는 그래도 좀 끝나고 나서 뭐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좀 이거저거 얘기 좀 해줘야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 얘는 그냥 알아서 잘 하는데 날 왜 부르지? 이렇게 되면 굳이 내비두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